마이크가 켜졌고요. 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곧 있으면 네. 여기에 올라올 거예요. 맞다. 그 딜레이가 있었죠. 네, 조금 있어요.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아마 쿠키 값을 따라가는 걸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네,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인사 시작하고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건가요, 진짜로? 네, 시작할 건데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네. 또 뭘 실수했네요. 네, 잠시만요. 이제 말씀 나누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여러분 소리 어디가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가 화면이고요. 그리고 네, 우리는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카메라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소리가 울려요. 소리가 울려요? 네, 울린대요. 소리가 울린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울려요. 아마 여러 군데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셔가지고 한 창만 켜주시고 계속 소리가 울리면 말씀 주세요. 공여신이 누구예요? 공여신? 본인이신가요? 공여신? 공여신 누구더라? 누구지? 누구지? 메아리가 울린대요.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안 울려요. 누나. 안 울리죠? 울릴 수도 있고 안 울릴 수도 있고. 네. 슬프면 울고 싶네요. 네. 선생님 저희 이제 다 완료돼서. 네. 네. 하여튼 잘 지내셨나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결혼 언제 하시나요? 그런 건 안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결혼 언제 하세요? 저요? 네. 하여튼 네. 네. 하여튼 오늘 시험 많이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실시간 채팅하면 치킨하고 커피를 주시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막 쏘셔도 됩니다. 제가 드려도 되나요? 네, 여기 막 노랑님도 계시고 7180님도 계시고 네. 네, 엔젤 러브 2님도 계세요. 네네. 정말 어색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치킨을 그러면 제가 드리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바로 쏘셔도 되고 네네. 이따가 쏘셔도 되고 퀴즈 네. 내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무리한 설정을 해가지고 재미가 없는지. 네. 열리라는 저도 주시나요? 공기업 단기는 누구예요? 공기업 단기는 저희 신입사원 친구입니다. 네, 드릴게요. 공기업 단기. 오! 14원. 어차피 제가 줘야 될 텐데. 네. 네네네. 공기업 단기 하는 거 봐서 줄게요. 공기업 단기. 네, 알겠습니다. 치킨 일단은 저희 그 총평부터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네. 일단 제 커뮤니티를 좀 들어가 봤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작년이 아니라 상반기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 다 시험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그리고 시점 자체가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러네요. 조금 어려워졌는데 그게 상반기보다 어렵다는 것이 문제 자체로만 봤을 때 이번에 처음 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나 싶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각시탈 강사와 전화를 할 건데 수리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근데 이제 그 전에가 조금 쉬운 편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웠다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50문제 60분인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워낙 저번에 합격 하려면 맞아야 되는 점수가 높았다 보니까 압박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형은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비슷했는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의사소통에서 맞춤법이 안 나왔어요. 저번에 나왔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또 이후에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좀 아쉬웠고 그리고 예시 문제에서 조금 감지가 됐는데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 이제 언어 추리라는 게 있거든요. 언어 추리 어려운 거 A가 범인이고 C가 범인이고 D가 범인이면 나는 범인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머리 아픈 거. 근데 종류가 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상반기 때 아예 안 나왔던 명제라든가 아니면 참거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게 예시 문제에 나오긴 했었어요. 예시 문제 저한테 주셨군요. 참 기억나시나요? 네, 쌤이 못 보셨을까봐 드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시 문제가 역시 감지가 됐었고 지금도 채팅창에 나오지만 시간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반기랑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 커요.
커요. 너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번까지 의사소통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18번까지 18번까지. 오전 기준으로 18번까지였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 들어가면 그 언어 추리를 제외하면 그리고 이제 숫자 넣는 거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의사소통하고 사실상 구분이 안 돼요. 문제 해결 능력에 이렇게 배치는 돼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사소통에 옷을 입은 문제 해결이군요. 아니죠. 문제 해결의 옷을 입은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아 그러네요. 맞아, 아닌가요? 맞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언어 추리? 네. 아니 전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 이따가 이제 세분화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지금 시간 부족하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언어 추리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NCS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특히 공부를 좀 많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이따 얘기했지만 판단.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내가 이게 답인지 3번과 4번 중에 헷갈리다가 시간을 쓰게 되면 쓰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또 못 맞추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시간도 빨리 넘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시험 자체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맞아요군요. 맞아요. 문제 해결인 줄 알고 푸는데 의사소통 같아서 섞였나 했어요. 네. 퓨. 0802님 퓨. 네. 퓨는 뭐죠? 이게 울고 싶은데 오류. 퓨. 퓨?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퓨 괜찮네요.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넘길 수는 없거든요. 초반에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쭉 풀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험 자체에 굉장히 큰 포션이 의사소통 능력을 이고 거기에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시간을 득점도 많이 하시면서 시간도 압축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오타래요. 유효의 오타래요. 문제 해결 능력을 하든, 그러니까 언어 추리를 하든 아니면 수리 능력 하든 자료 해석을 하든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수리도 좀 어려웠다고. 수리가 어려웠군요. 예, 가시탈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좀 상반기에 비해서 분명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그 시험 전에 네. 결국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푸는 감각이나 집중도이기 때문에 문제 풀기 전에 한 두세 문제 정도 혹은 뭐 한 20문제 정도를 가져가서 먼저 풀어보는 웜업을 위한 발음이 정확했어요. 그렇게 웜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상 평소에 공부를 의사소통을 좀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해야 되는지 의사소통 문제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그만큼 의사소통이 일단 배분이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하제일 찍기 대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매번 나와요. 맞아, 사실 매번 어디든 나오는 말인데 근데 어쨌든 감점이 없었죠. 어떤 감점이 네네. 없다고 클리어하게 알려줘서 진짜. 그죠? 낚시 문제 많았어요. 맞아요. 낚시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낚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낚시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는지 그리고 낚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낚시라는 판단을 하면 맞아. 그게 낚시인지 아닌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낚시라고 만약에 판단이 들었어요. 그럼 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쉬워요. 그쵸? 낚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사실은 평소에 음. 계속 해줘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 맞아요. 생각해서 제가 되게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저도 처음에 응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뻔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응시장에 가니까 네, 아니 렌트카 비용이 있고 네, 주차 리터 기름 빌리는 비용이 네. 있는데 기름 빌리는 비용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푸는데 네네네. 이런 게 낚시인 거잖아요. 계속 네네. 리터 계속 보기에서 찾는데 네, 그래서 저는 망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그걸 안 풀어가지고 하여튼 낚시 문제가 뭐예요라고 하는데 이제 단순하게 헷갈리게 하는거나 아니면 오답을 내게 좋게 하는 이건 낚시는 이제 출제자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걸린 것도 있죠. 지나가다가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저희끼리 얘기했던 네. 것보다 선생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오늘 시험이 어땠고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이제 코레일의 트렌드나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그게 뭐예요? 지금 호응이 반응을 해달라 이런 네. 얘기였어요. 못변사의 지능이 굉장히 늘었어요. 오, 아, 어마어마한 지능 실력을 아무 얘기나 해도 되겠군요. 아니, 제가. 아무 말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시니까 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네. 세부적으로. 그럼 저희 준비한 PPT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 추리 읽자마자 그냥 버리고, 네, 강요하고 있어. 공격 단기 짠장. 네, 여기 다 일반 분들이신 거죠? 네, 그럼요. 여기 이렇게 뭐 자본을 투입해서 뭐 이렇게
자본이 없고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단기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네. 아 단기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가끔 무섭네요. 뭐 아까 목소리가 예쁘다 이런 거는 왠지 제 친구 같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엄마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거라고 했으니까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화면이 보여서 펜으로 제가 넘기나요? 이렇게 펜으로 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최첨단 시스템. 자 이거 그 공기업 단기, 초단기 환급반 1명. 이것도 제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 오늘 네. 시험 끝나고 막 치맥 먹으러 가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스벅커피는 선생님 마음대로 네. 쏘셔도 됩니다. 아, 이곳이 자본. 네, 저 목소리 예쁘다고 저희 그러시네요. 네. 저희 옆집 친구인가? 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저희 공기업 단기, 초단기 환급반을 오픈을 했어요. 네. 이제 하반기 채용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요거 3개월 프리패스 권을 한 분에게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따 퀴즈를 하거나 이제 방송의 끝에서 저희 당첨 진행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벅커피는 제 맘대로인가요? 네, 마음대로? 네. 아 뭐 그러면 퀴즈를 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원하는 저기 네. 서강사님 최고인데 최고. 최고는 우리가 체육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즘 요거 유행인데 서강사님 최고 서강사님 최고. 체육 저분 드리겠습니다. 서강사님 최고님 1519님. 네네. 목말라요. 한 분 더 드립니다. 목말라요. 대박. 여기서 이제 그만. 목마른 사람에겐 커피가 필요합니다. 네, 목말라요님까지 드리겠습니다. 네네. 뱅크님. 일단 두 분하고 잠깐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끔 나오니까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계 영역인 건 다 아실 거고 네. 문제가 의사소통이 18문제 오전 기준입니다. 18문제가 나왔고 수리가 17문제 그리고 문제 결이 15문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아는 국어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NCS에 기반해서 그 서강사님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는 뭐죠? 진짜. 서강사님 서강준도 나오네요. 저런 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서강준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서강사님 서강준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네요. 어쨌든 자. 그 의사소통 능력에서 앞쪽에 상반기 때는 맞춤법이나 어휘 같은 게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몰려 나왔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고 바로 지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의 18번까지 한 개의 지문에 한 문제도 있었고 2개의 지문에 2개도 있었고 3개도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문제가 문제 해결 능력과 아까 어떤 분이 써주셨지만 거의 똑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에 다수 한 6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언어 추리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렌탈비 숫자 계산한 거 이 2개 빼고 나머지는 죄다 의사소통 능력으로 봐도 될 정도로 해서 반 정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숫자였어요. 한 대충 7문제 정도 잡아보면 한 25문제 거의 반 정도가 의사소통 문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시간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쓸 수 있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정답률 높이는 게 되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리 응용 이따 각시타 얘기했지만 앞쪽에 한 4-5문제 정도가 이제 수리 응용 우리 흔히 하는 응용 수리 문제들이 있고 뒤쪽에 자료에서 배치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언어 추리가 한 4문제, 5문제, 6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의사소통 능력과 비슷한 것들, 흡사한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 숫자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렌탈비 얼마가 나오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춤법 없다고 맞춤법 없어라고 누가 단호하게 없어. 맞아요. 없었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게 1번이었군요. 네, 맞아요. 농차 혹시 기억하시면 1번이니까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녹차 홍차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지문은 좀 짧았습니다. 사실 지문은 굉장히 맞아요. 짧았고 여러분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찾아가면서 이렇게 지워가면서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5번에서 보기 5번에서 녹차색이 녹색인 이유에 대해서 뭐 풀어줘주고 기억 못합니다. 그 어떤 요소가 있는데 네, 맞아요. 걔가 이제 찌면서 걔가 사라진다. 걔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뭐 녹색이 그래서 녹색이 된다? 아니면 그래서 떫어진다.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가 포인트냐면 인과관계를 꼬아놓은 거거든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데
걔네들이 어쨌든 비슷하게 두 개가 병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얘 때문에 얘가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비슷한 곳에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이 평소에 돼 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과관계를 꼬아놓은 것들 지금 나오네요. 폴리페롤.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폴리페롤. 그래서 예, 녹색 들어간 게 답이고 아마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1번에 5번인데 그 이유가 보여지면 여러분들 이유가 보여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독해를 하고 나서 이게 틀렸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니까 이거 출제자가 일부러 이렇게 꼬아놨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러네요. 출제자랑 대화가 된 거니까. 우리가 몇 번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본문이 있으면 본문과 대화하는 독해하는 거는 필자와 대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출제자 필자 글 쓴 사람 말고 본문 쓴 사람 말고 문제를 낸 사람하고도 대화하는 능력이 계속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예시로 한번 좀 진행을 합니다. 네. 맞았다요. 롤리폴리 네. 안 읽어도 되죠? 저? 예. 예. 시험 총평 지금 시작한 건가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시작했죠. 어쨌든 네. 11, 12번인데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되게 기억나요. 어려웠던 것 맞아. 같아요. 예, 이거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경영 평가의 개념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표가 계량 지표, 뭐 비계량 지표 이렇게 나눠지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고 마지막에 A 공단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A 공단이 이랬다 저랬다 어쨌다 막 좋았다 나빴다. 맞아. 노사 관계가 어쩌고 네, 저쩌고. 네, 네. 정독을 하면야 뭐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11번이라고 나온 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것을 토대로 만들었나 봐요. 맞아요.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이제 보기를 보고 이게 습관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네, 보기를 봤을 때 뭐부터 보느냐라고 하면 숫자인 거죠, 숫자. 숫자가 이제 32랑 18이 있잖아요. 네. 4번에 보면 보기 4번에 보면 32랑 18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일단 확인을 저는 했어요. 왜냐면 그게 빨리 보일 수 있으니까.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게 네, 시간 네. 단축의 키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다행히도 봤더니 그 준정보기간 계량 간수니까 30이랑 18이 어떻게 배치되냐면 32 대 18 이렇게 나왔고요. 본문에서. 그리고 그 순서가 앞쪽이 공기업, 뒤쪽이 준정보기관이었어요. 그 얘기는 준정보기관이 이제 여기는 32라고 돼 있는데 32가 아니라 18이었던 거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네,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기 먼저 보고 보기에서 뭘 볼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본다인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지금 보기 정답 1번이 정답이라고 나오고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관리는 계량지표 뭐 주요 사업은 비계량 지표다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1번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숫자 자체를 보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판단하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들 충격 네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다 같이 만들어가는. 네. 4가 답이라고요? 하고 물음표가 65개가 찍혔네요. 네네. 어쨌든 제 기억입니다. 그냥 4번에서 32 대 18이 본문에 있어요. 32 대 18 그리고 앞에 그럼 그 모대 모면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앞에 게 공기업 뒤에 게 준정보기관이라고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 보기 맞아요 저거. 네 고마워요. 네 1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뭐 판단의 기준이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번이 맞냐 틀냐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런 포인트를 잡니다. 역시 1번이 아니면 코레를 안침. 네, 1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 기억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아무래도 정확한 문제가 지금 저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저도 뭐 기억에 이거 하는 겁니다. 네, 경영관리는 비계량이라고 나와 있대요. 경영 비계량이라고 나와 있군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참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포인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자, 답 4번이라고 한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숫자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논란이 너무 심해져서 이럴 줄 알았어. 앞으로 근데 보기가 나오면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부터 먼저 확인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마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비슷한 얘기 같은데 12번은 이제 딸린 문제죠. A 공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A 공단 지문이 막 뭐 별로 계속, 없었는데 너무 네,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래서 포인트로 잡은 건 역시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4번의 10% 같은 경우는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항목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개량이냐 비개량이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같이 얘기해 보면 4번에 사실 10% 정도가 올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보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4번에. 근데 개량 지표인 중간에 개량 지표인 복리후생 만족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복리후생 만족도가 개량 지표여야 하는데 복리수행 만족도 자체가 네. 우리가 판단하려면 개량이 아니라 비개량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와, 이건 확실히네요. 그러네요. 야, 이건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와. 좋네요. 이렇게 평화롭고. 네. 물론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네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판단할 때 내용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보기를 보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포인트를 좁혀놓고 얘가 개량이냐 비개량이냐 또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의 근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고 그 능력 자체가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거냐는 생각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실히 이 문제에서는 다들 반응이 좋군요. 사이좋게 가주한. 네, 사실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틀은 여러분들이 잘 읽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많이 맞아야 되고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첫 번째는 평소의 연습이 시간 관리 연습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오답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옳지 않은 건데 이게 옳지 않으려면 옳지 않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하면서 하면 그 의도랑 그리고 여기 혹시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인가? 지금 방금 문제처럼 포인트가 예를 들어 10%가 12%냐 13%냐가 아니라 포인트가 개량 지표가 복리후생이냐 아니냐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의심하면서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건 다 연습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참 의도를 보는 네,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왜요? 갑자기 이 뭡니까? 심심하실까봐. 예. 심심해 보였나요? 이 타이밍에 심심할 수 있죠. 네. 심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 관리가 어려워 있는데 언어 문제 한 문제당 1분 이하로 내리는 거라고 써 있는데 1분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을 때나 1분 얘기지 1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서 만약에 정답률이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평소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보기를 보는 순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루틴, 자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해드린 것, 제가 아까 숫자 본다는데 그러면 다 되나?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이 문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이게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재밌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을 서강사님 나연 닮았어요. 라고 되네요. 진짜. 네, 닮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헷갈리실걸요? 누가 라이언이지? 지금 3명입니다. 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않는 걸로. 자, 딴 얘기로 샜습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욕하면 또. 자, 어쨌든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면 유명한 강사의 예를 들어 유명한 강사? 어쨌든 그걸 듣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의사소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안 하는 습관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코레아 같은 경우. 이따 이제 각시탈도 얘기를 하겠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네, 이제 아마도 순서상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이제 각시탈하고 통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좋아한다고 해서 각시탈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 각시탈 근데 선생님이랑 제가 전화를 직접 하나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각시탈 쌤에게 전화를 어머 네. 잠시만요. 각시탈은 누구예요? 네. 저 말고요. 저희 빠꾸 인적성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말고 이제 탈 쓰고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얼굴이 이렇게 타는 걸 좀 싫어하셔서 네, 각시탈 쌤은 안 나오시나요? 하는데 이제 나옵니다. 네, 수희가 따로 계시고요. 네,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 강사를 한
7년 정도 했어요. 근데 빠꾸민 적성에선 제가 수리를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네, 전화가 네.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돼서 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 잘 들리지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기 공기업 단기 풀서비스 서강사님이랑 진행 중인데요. 예, 보고 있었어요. 네,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 겸 인사 겸 해서 저희 공기업 단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소리 잘 들리고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안 어울리게 왜 평소같이 얘기하세요? 뭘 수고만 하셨다는 얘기 너무 어색한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자, 제가 좀 진행할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제가 의사소통은 얘기를 좀 했는데 뭐 문제 비중도 좀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해 주기에 조금 난이도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네.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상반기가 너무 쉬웠어요. 네. 상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상반기 수리가 너무 쉽다 보니까 합격 점수가, 상반기에 일반 행정이 83.8점이 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NCS에서는 볼 수 없는 점수예요.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수리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이번 시험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일반적인 수준, 평균 수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하고 비해보면 어렵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NCS 수준 정도로 문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시험을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뭐 위치상 앞에 있고 그거를 이제 풀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의사소통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처음에 네. 타본 검사할 때는 이렇게 먼저 푸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사실 문제해결 능력에서 언어 추리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수리 능력 난이도 여보세요? 구별해야 되나요? 구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네,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수리 능력을 네. 두 선생님 별로 안 친하신가요?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 시간 배분이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의사소통을 먼저 푸시고 네네 수리는 뒤에 푸는 게 좋은데 네. 조금 보면 제일 좀 그런 게 네. 비즈니스 아니에요. 제 친해요. 비즈니스. 예, 근데 비즈니스 보통 프렌들리 과목을 통째로 뒤로 미루시는 분들인데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네. 수리 영역 내에서도 조금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응용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해석 중에 표 하나에 두 문제씩 나오면 두 번째 문제는 단순 계산하는 문제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있는 문제는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남았을 때 문제 해결 능력하고 수리 중에 좀 쉬워 보이는 걸로 골라서 문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준비돼 있는 거가 좀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네. 회원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있나 봐요. 네. 혹시 요 문제 예. 보시나요? 예. 지금 이게 방송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네네네. 조금만 1분 정도 시간 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분씩이나요? 저희 이게 안 떠있, 저는 그러네요. 제가 보는 생각보다- 거는 안 떠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네네, 걸리는군요. 19번 문제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신입사원 문제 남녀 나왔어요. 비율 네, 그 보고 있습니다. 문제고요. 응용 수리가 이번에 4문제 나왔는데, 네. 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다 비슷했어요. 조금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중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시중에 있는 다른 강사들도 샘플 강의할 때 지금은 이런 내용을 많이 풀이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올해 남성 신입사원을 묻고 있으니까 서강쌤 거기 메모 가능한가요? 네, 메모 가능합니다. 예, 작년 남성 신입사원 작년 곱하기 남성 신입사원. 이 칠판에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역시 딜레이 때문에 예, 뭐 저는 안 봐도 되니까 네. 작년 남성 신입사원 곱하기 100분의 108은 100분의 108은 올해 남성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올해 남성 신입사원. 문제에서는 올해 남성 신입사원을 묻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0분의 108을 약분하면 네. 25분의 27이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죠? 네, 25분에 27이요. 예, 그거를 5항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러면 작년 작년 남자는 올해 남자 곱하기 27분의 25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음. 그렇습니다. 예, 작년 남자는 사람 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0.2명, 0.3명 이렇게 소수점이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음. 작년 남자 사람 수는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작년 남자 신입사원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네, 올해 남자 신입사원 수는 27의 배수가 돼야지만이 자연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배수 법칙에서 풀었던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는 보실 필요 없고 네, 선택지에서 27의 배수를 찾아서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이한 풀이도 아니고 저희가 강조하는 여러 가지 풀이 중에 그냥 대표적인 유형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수업을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푸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27의 배수를 찾으실 때는요. 네, 3번이 27의 배수예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네, 근데 그러면 189 더하기 27 하면 걔가 또 27의 배수고 네. 189에서 20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네, 189 빼기 27 하면 그게 또 27의 배수니까 들켰네? 네,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딱 27의 배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3번 말고는 27의 배수가 그러니까 27의 배수를 찾는 게 아니고요. 답에서 네, 보기에서 27의 배수가 아닌 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27의 배수가 아닌 거를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3번밖에 네, 없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림 그리기 전까지 예? 그림 그리기 전까지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뒤에 다 나왔는데 너무 지루해서 그렸나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에 좀 아니 되게 좋은 풀인데 예. 과하게 지루했는지 제가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결혼 네. 언제 하세요, 근데? 누구 저요? 예. 여보세요? 자, 다음 문제. 방송사고. 예, 예. 다음 문제. 예. 네. 다음 문제는 저희 32번 문제였는데요. 도표를 보고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저는 진짜 이 문제가 기억이 1도 안 나네요. 아마 손도 못 댈 것 예. 같은데. 네, 지금 바뀌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이거 보고 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네요. 네. 예. 이거 풀어야 되나요, 제가? 아니, 뭐 언급이라도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이거를 잠깐, 이게, 제 기억이 애매하긴 한데, 이게 네. 답이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이게 아마 선택지가 이게 아니고, 네. 매년 통신 비율의 비중과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표가 그, 절대 수치 표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표가 두 개가 있었는데, 밑에 게 그 비율에 대한 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비율하고 절대 수치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연상이 돼야 돼요. 두 가지 곱하면 나머지 수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해서 이거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첫째 표에는 통신 비용이 나와 있었다면 1표 1에 네. 보기 1이 전체 지출액이 나와 있었어요. 보기 1이 네, 네. 전체 지출액이었고, 보기 2가 그 내부에 그 예를 들어 통신비 몇 %, 다음에 기름값 몇 %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보기 1하고 보기 2를 보는 순간 두 가지 곱하면 통신 비용, 즉 보기 2에 있는 상대 수치를 절대 수치로 변경할 수 있다. 요거까지가 연상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번 선택지 같은 거는 흔히 나오는 오답 유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기 2의 비율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보기 2의 통신 비용까지 증가하려면 보기 1 곱하기 보기 2를 한 개 증가해야 된다로 돼야 되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전혀 안 가시죠? 너무 어렵네요.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네. 이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기 1은 그냥 한 명당 돈을 얼마 써야 너 1년에 얼마 쓰냐 이거예요. 네, 네. 보기 1은 그러니까 1년에 너 1,000만 원 썼다, 1,500만 원 썼다, 2,000만 원 썼다 이거고, 네. 보기 2는 그러면 연도별로 너 돈 쓴 거 중에 밥값으로 몇 % 나갔고 집값으로 몇 % 나갔고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를 곱하면 얼마 되냐면 집값으로 돈을 몇만 원 썼는지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문제 2번 선택지가 지금 저게 아니고 매년 통신 비용과 통신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돼 있을 때 네. 통신 비율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확인이고요. 네. 통신 비용은 보기 1하고 보기 2를 곱해
나왔거든요. 네. 아, 이거 괜히 얘기했네, 이거. 네. 계속 얘기하세요.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네. 네. 지금 말 네. 걸어가지고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여기 눈썹 애매하네요. 네. 갑자기 말을 거셔가지고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33번 푸게, 33번. 네네 30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 33번이요. 네. 네, 33번은 이것도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네요. A씨는 배우자와 자녀 한 명과 거주 중이다. 자료를 근거로 2017년 식료품 비주류? 아, 주류가 아닌 술이 아닌인가요? 비주류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제가 이 문제를 안 봐가지고. 네, 바뀌었습니다. 식료품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일 거예요. 주류. 네. 비주류는 저거 아니에요? 그 왕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주류? 이게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출액을 구하려면은 보기를 곱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단위를 잘 보시면 10의 단위가 3번, 4번만 같지만 나머지는 다 달라요. 네. 잘 곱하시면 맨 마지막 자릿수만 곱하면 6이 딱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산이 다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3 곱하기 예를 들면 꼭 맞는 건 아닌데 1450 곱하기 뭐 이런 식이었어요, 문제가. 네. 근데 이제 그 단위를 잘 보면 1의 자리는 다 0이 나오고 이거 반올림 한다 이런 표현도 없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0이 아닌 최초의 자연수를 곱했을 때 나온 숫자가 6인 거 골라주면 5번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배웠던 자릿수 법칙만 잘 이해를 했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모르겠네. 6 곱하기 2는 끝이 2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곱하기 3개를 했더니 끝이 6으로 끝나가지고 1의 자리 자연수가. 네. 그래서 끝이 6으로 끝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5번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번을 고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끝자릿수. 네, 맞아요. 7 곱하기 4 곱하기 2 뭐 이런 식이에요. 네, 6으로 끝나는 게 지금 5번밖에 없으니 다 5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예. 5번이었습니다. 선생님. 큰 사람은 이해가 된다고 채팅방에 올라오네요. 네네. 푼 사람은 이해가 되니까. 위로가 되네요. 네네. 근데 이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채팅창에서 잘하신다고. 네, 감사하네요. 제법이다 이런 표현이죠. NCS 좀 하시나봐요. 뭐 이런 느낌인데. 네. 너 제법이다 이런 거 같아요. 네, 좀 하시나봐요. 네, 저도 취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은 안 되고요.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달을 하여튼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끝났나? 이걸로 끝났나? 네네, 이걸로 이제 문제는 저희가 못 참겠어서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된 게 여기까지, 실제로 준비된 게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참 여쭤볼 게, 저희 몇 개 맞추는지 합격 점수 예측해야죠. 합격 점수 내기 하자고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합격 점수 내기. 네, 저희가 잘 못 맞춥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틀렸어요, 상당히. 네. 저번에 한 1문제 정도 맞아야 일반 사무 쪽에서는 이제 합격 점수로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41개. 그래서 네. 39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41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개 정도, 틀렸어요. 네, 몇 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합격? 저요? 네. 이거 가산점 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이번에 빼고. 좀 올랐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빼고 합시다. 빼고 이제 실제로 맞은 문제 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저는 38개. 38개요. 38개. 저는 40개. 각시탈쌤은 38개, 서강사쌤은 40개입니다. 40개. 50개 중에 40개 맞은 합격. 나는 39개. 갑자기 바꾸시기. 가까운 데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쪽이? 네네. 그럼 39개가 더 유리하니까. 이런 게 이슈였습니다, 이런 게. 일단은 왜 근데 얘기를 했냐면 네. 사실 되게 높은 네. 거거든요. 좀 높은 겁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어봐도 커뮤니티 랜드에서도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다, 상반기에 비해서는 얘긴 나왔지만 네. 어쨌든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위에 이제 합격선에 있는 점수가 많이 생각보다 안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아니, 채팅방에 저희가 40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합격 점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40개 안 된다는 게 합격 아니고. 컷을 예측하는 거고요. 네. 합격 컷을 네. 예측했을 때 39개, 40개 네. 요 선에서 맞췄을 때 아마 네. 합격하실 것이다 네. 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각시탈. 저희 되게 잘해요. 네네. 각시탈 씨.
그 각시타 예, 교수님 엄청 잘해줘. 예. 괜히 했나 봐요. 지금 분위기가 채팅창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38개, 저 38개. 네, 괜히 하자 그래서. 근데 뭐 얘기할지만 정하고 이제 들어가시죠. 예? 뭐 얘기할지만 정하고. 뭐 할 게 있나? 그냥 그런 거지.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네. 오늘 진짜 요거 참여해 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 예, 저희 예. 지금 각시타 씨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요 분들 예. 중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한 분에게 쏘시고 사라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요? 네네네. 저는 여기 뭘 보고 주나요? 채팅창에 보시고 퀴즈를 채팅창에요? 내시거나 아니면 여기 아이디 보시고 골라주셔도 되세요. 아, 서강사님이 대신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서강사님이 그 미호 좋아하거든요. 미호. 미호가 뭐예요? 예, 그 미호 찍어주시는 사람 하는 걸로 해서 서강사님이 제 거 대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서강사님이 대신 쏘시는 걸로 안 돼요, 안 돼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네. 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예, 저희 공준생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네. 예. 아, 그 코레일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시험에 너무 그 뭐지? 시험 결과에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하반기에 이제 9월, 10월에 원서 많이 나올 테니까 다른 회사들 좀 생각하시면서 무슨 말하지? 무슨 말? 어떻게 코레일이 너무 크게 목매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끝이 그게 할 말인가요? 코레일에 목매달지 말라가 지금 할 말이군요. 보니까 망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딴데 하반기에 더 좋은 데 많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코레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들어가긴 되게 어려워요. 서류 컷이 없어서.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회사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잘하셨어요.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저 코레일은 좋은 회사입니다. 코레일 좋은 회사예요. 국민철도 코레일. 네, 각시탈이 좀 그랬고요. 네. 아까 채팅창에 미호 얘기 나왔는데 뭐예요? 미호가 누구예요? 모르셔도 제 그 프로듀스 48이라고. 아, 푸듀. 네, 푸듀. 네, 요즘 안 보는데. 네, 제가 나이대가 딱 그 응원할 나이대거든요. 아. 한참 프로듀스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제가 수업하는데 걔네도 안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재밌습니다. 아주. 어쨌든 또 저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응원하거나 이런 얘기는. 네네. 네. 아까 네. 구미호가 나오길래. 네, 스벅을 대신 쏘셔야 됩니다. 아 참. 한 분에게 쏴주세요. 네. 퀴즈를 내주시거나. 아까 근데 드렸던 분에게 또 드리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한창 푸드를 좋아할 나이니까. 한창 푸드를 좋아할 나이 내 거야가 있으시네요. 자, 내 거야 하신 분. 네, 핑미는 옛날 겁니다. 아, 노래 제목이 요즘엔 내 거야, 내 거야예요? 네. 아. 그리고 스벅 자 노랑님 결혼 언제 하세요 물어보신 노랑님. 그러면 노랑님께 스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먹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도 있네요. 선생님 한 분만 고르셔야 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남자분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남자분하고 결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얘기하신 분들 다 나갔나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거. 네.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에서 언어 추리 아까 초반에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얘기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결혼해 주세요. 네, 두 분이 아까 하시죠. 아까 결혼. 우리 뭐 날 잡아서 한번 다 같이 결혼 한번 하는 걸로. 자, 정말 행복한 공기업 단기. 자 이제 언어 추리 이제 좀 해볼게요. 언어 추리가 문제 수는 많지는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적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5문제 정도가 나왔다고 쳤을 때 50문제에서 5문제면은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들은 시간을 들인다고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 자료 해석이나 뭐나 내가 이거 시간 오래 걸리겠다. 하지만 오래 걸리면 풀 수는 있는데 언어 추리는 사실 오래 걸려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안 풀리면 망합니다. 그냥 망해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잠깐 안 날 정도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필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5번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첫 번째로 포인트는
평소 연습 이거 똑같은데 평소 연습이랑 그다음에 예시 문제가 좀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상반기 때는 참거짓 문제라든가 아니면 명제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시 문제를 주었을 때 거기에 떡하니 명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요. 거기에 근접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참거짓 같은 경우도 안 나왔지만 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36번하고 37번이 참거짓 두 문제가 연달아 나왔는데 두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내가 이걸 풀어야겠다 안 풀어야겠다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36번은 대놓고 4명 중에 1명이 거짓말이에요. 4명 중에 1명이면 이제 4명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1명만 거짓말이래요. 이런 문제를 풀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면 쉬워져요. 4대1이면 네. 4대1이라 3대1이겠죠 여기서는. 거짓말이 1명이면 이게 제일 쉽습니다. 설정상. 여러분들 아마 도전해봐야 되고요. 도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봤을 때 4대1일 경우에는 충돌하는 명제를 찾아야 되죠. 충돌하는 명제를. 충돌하는 말을 찾으면 A랑 D가 딱 충돌을 합니다. A가 내 실수 아니야 라고 했는데 D가 A가 실수다. 물론 A가 내 실수라고 하진 않았지만 포장 단계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게 A 얘기니까 우리가 적어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A랑 D가 지금 충돌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집니다. A는 내 실수 아니야. 그리고 D가 A 너야 이렇게 너야. 얘기했죠. 그럼 이 둘 중에 한 명은 뻥을 거짓말을 해야 돼. 치고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쵸. 그죠? 근데 거짓말은 몇 명 했냐면 지금 여기 보면 한 명이 했죠. 한 명.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A랑 D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그럼 궁금한 건 둘 중에 누가 거짓말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궁금해하지 말고 그쵸. 문제를 풀기에는 그건 궁금할 게 아니라 확정된 게 있어요. 뭐가 확정됐을까요? A랑 D가 묶여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고 그 현상 그대로고요. 네. 확정되는 건 B 씨가 확정이 됐어요. B 씨가 진실을 얘기한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게 아주 쉬운 문제예요. 가장 원형적인 문제입니다. 오. 그러니까 A랑 D가 충돌했으니까 A, D가 누가 진실이지라고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B 씨는 진실이네라고 하는 거죠. 왜 구조상 3대 1이니까. B 씨가 진실이니까 결국은 D가 실수한 거예요. B가 D가 실수함이라고 했죠. 이게 진실이니까 D로 확정된 거예요. 그죠? 그럼 D가 확정됐으니까 거짓말은 누가 한 거냐면 D가 D. A가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형태 문제고 그러네요.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한 30초에서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보자마자 거짓말이 한 명이네. 그럼 충돌한 거 찾았는데 이거 충돌한다라고 찾는데 한 30초 정도 썼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답은 나와버리는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참거짓 문제에서 거짓이 한 명일 때가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참이 한 명일 때가 그나마 좀 더 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일 때가 좀 쉽긴 해요. 문제는 만약에 참이 한 명이고 거짓이 여러 명이면 네.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둘 다 거짓 충돌한다고 해서 둘 다 꼭 참거짓이 반대가 아니라 둘 다 거짓인 경우도 있어서 있으니까. 좀 어렵죠. 예시를 안 드렸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쉬워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부를 좀 어느 추리에서 하셨다면 사실 36번은 넘어가면 안 됐었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짜 풀걸. 보여줘요. 36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BC 아니에요. BC 카드. BC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네. BC가 심지어 없네요. 네. BC 여기 제가 체크해서. 그런데 37번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도 똑같이 참거짓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명이 참이고 3명이 거짓이에요. 복잡하다. 이거 풀면 안 됩니다. 이러면. 풀면 그쵸. 난리 나요. 이거 우리는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난이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하네. 지금 몇 배라고 할까 고민 중인데. 네. 10배. 네, 한 48배 정도 난다고 얘기를 할게요. 진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난이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뒤쪽으로 문제를 이거는 배치를 하셔야 돼요. 자신이 있어도 푸시고요. 저도 사실 뒤에 풀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풀이를 잠깐만 좀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안 푸는 게 맞습니다. 안 푸는 게 맞는데 잠깐만 해버리면 이런 거죠. 보기에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여기에 기대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2대3일 때는 참거짓이 2대3일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기억에서 가정이 나오죠. 여기 지금 밑줄 제가 치고 있는데 영업팀이 가층쯤에서 회의한다면이라고 가정이 나와요. 네. 만약에 풀어야 된다면 이거 갖다 푸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업팀과 항목팀이 같은 층인데 보면은 여기 BC에 보면 영업층이 5층이라고 둘 다 나와 있죠. 그럼 같은 층이라는 건 어차피 5층 아니면 3층인데 자, 첫 번째 상황, 만약에 이 기억에서 한 설정이 5층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 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영업팀, 항목팀이 5층이잖아요. 네. 근데 B하고 C가 정확히 영업팀이 5층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참이 2개나 되는데 지금 구조상 참이 2대3이니까 더 더 이상 참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A가 뭐라고 했냐면 기획팀이 3층이라고 했는데
문제 설명을 좀 안 들었군요. 지금 한 층에 2개밖에 있을 수 없어요. 아,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냐면 맞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업팀이 홍보팀이 5층이면 네. 이 많이 맞다면 예. 그러면 A도 맞게 돼요. 기획팀은 3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럼 오류예요. 왜냐면 참이 3명일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설정하면 참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A는 거짓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한 영업팀, 홍보팀이 같은 층이라는 얘기는 5층이라는 얘기는 아닐 아니다. 거예요. 그럼 3층으로 설정하면 잘 설정을 하면. 이게 3층이고 5층이면 여기에 영업팀과 홍보팀이 있다고 가정하면 기획팀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B 씨는 일단 거짓말이 됐고, 네. 자 빨리 끝낼게요.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됐고, 그리고 기획팀은 3층에서 회의한다는데 기획팀은 3층에서 회의하지 않죠. 네. 지금 상황에서 기획팀 올라가야 돼 5층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요. 그렇죠. 그럼 거짓이 2대 3인데 거짓말이 3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2명은 참이겠죠. 네. 그러면 2는 기획팀이다. 2는 3층에서 회의하지 않는다. 3층이 아니면 5층이거든요. 네. 5층에 누가 있냐면 기획팀이 있죠. 그래서 2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아하. 이런 거를 어. 실시간으로 풀어야 되는데 야, 너무 어렵죠. 그쵸. 아까 이 전 문제랑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너무 차이 나요. 그럼 그걸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냐? 너 왜 웃기지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시각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느냐? 4대 1이냐, 3대 1이냐, 거짓말이 한 명이냐, 아니면 한 그게 명. 다수냐, 많을수록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 언어 추리는 어려워 넘어갈 거야. 좋아요. 좋은데 공부를 좀 하면 1번 우리 방금 전에 푼 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려서 안 돼요. 이게 36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6번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명이 거짓인 거짓말. 거는 꼭 풀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꼭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어 추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도 자만심에 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저 같은 사람. 예, 나 되게 잘해. 맞아. 나 제법 하는 걸. 천재 같은. 나 언어 추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이게 내 길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조금만 하시면 좀 되니까.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항상 시험장 가면 어려워요. 지금 여기 채팅창 보면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언어 추리만큼 진짜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잘못 밟으면 뽕 하고 터져요. 이런 언어 추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죄송합니다. 진행 되게 잘하시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연습을 평소에 역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뒤쪽으로 많이 좀 넘겨야 되고요. 지금 여기 언급 안 했지만 이 다음 문제도 명제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쉽습니다. 저는 쉽다고 보는 세 번째 문제가 명제 문제. 여기는 안 담았습니다. 시간상. 근데 그런 문제들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면 명제 문제 풀 수 있고 명제가 예시 문제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나머지는 사실은 어렵고 본인 능력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순서를 뒤쪽으로 배치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역시 코레일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도 풀 수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건 지금 건너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언어 추리도 평소에 공부를 조금 진행을 같이 해주시고 이 이후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적 능력 의사소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간략보다는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시험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해주세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네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고요. 아마 처음 시험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시탈은 아까 코레일 말고 다른 미련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시험은 여러분들 요즘 저희가 보니까 그 서류 컷이 좀 이렇게 좀 완화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세요. 나 이 회사 안 갈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러 좀 많이 가십시오. 자소서 쓴 것도 되게 부담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최대한 써서 현장 경험을 계속 늘려야 돼요. 현장 경험 계속 늘리고 그럼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결국 의사소통 능력은 다 나와요. 어디든. 그럼 평소에 연습돼 있는 걸 가지고 빨리도 풀고 잘 맞아야 돼요. 빨리 못 풀면 떨어지고 혹은 언어에서 의사소통에서 틀리면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 평소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연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소통 능력 계속 시간 재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 내가 이 문제 푸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평소에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거가 좀 어려운 얘기인 건 알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저벅저벅 잘 밟아 나가고요. 합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난 분들 중에는 봤을 때는 결국은 채팅창이 김세론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김세론? 선생님이? 저요. 제 선생님 김세론 닮았습니다. 몇 번 한 4번 정도 들어본 것 그쵸?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김세론. 노량진에 네, 김세론이 산다. 어쨌든 진행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런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죄송해요. 김소론 때문에. 네. 평소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아, 공부하면 늘까 이런 생각. 그리고 너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아까 40개 맞아야 된다, 뭐 38개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답답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 내에 내가 38개도 다 못 푼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건데 천천히 늡니다. 천천히 들고요. 결국 합격하시는 분들은 한 시즌 정도를 돌아서 저벅저벅 올라가서 시험이 한 개 붙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데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복수로 또 붙게 되고요. 면접 가서 떨어지고 또 면접도 들어가면서 또 붙게 되고, 물론 주변에 보면 한 방에 붙었다는 분들 많죠. 많이 들릴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벅저벅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지, 그리고 마인드 잘 정리하셔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김새로운 기승전 김세론이 되었습니다. 네, 김새로운 저 합격 시켜주세요라고 영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합격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커피, 오! 스타벅스 커피 남았나요? 드려도 되나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네, 뭐, 네.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양기 7180님, 저 합격 시켜주세요. 합격하시라고 스벅을 쏴드립니다. 네. 질문 중에 뭐 몇 개 있어서 얘기해 보면 NCS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긴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시험하고 형태가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사실은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5개 찍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십시오. 네, 45개 찍었으니까 5개를 푸셨다는 건데 드리겠습니다. 커피. 오. 예. 두두 6 5 45개 찍었습니다. 네, 6559님. 45개를 찍었는데 왜 드렸죠, 제가? 네, 아까 영분이- 처음부터 되게 채팅창에 아, 열심히 참여해 그래요? 주셨던 것 같아서 네네네.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몇 개 맞으셨어요? 저는 사실 저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각시탈하고 저랑 이렇게, 각시탈은 수리 쪽하고 제가 이제 이쪽하는데 제 수리 쪽을 잘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크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강사님 조인성 닮았어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조인성 너무 차이가, 야구 선수 중에 조인성 있는데 저 알아요. 아시나요? 앉아 쏴. 네네. 너무 떨어진 거 말고 좀 비슷한 걸로 하시고. 선생님은 합격하시면 면접 안 보러 가시나요? 아이, 저는 못 가죠. 그리고 아니, 미호 몇 등 할 것 같나요? 미호는 제일 재밌다. 근데 오늘 방송 중에 얘기할 제일- 수가, 얘기할 수.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아, 그쵸. 제 얘기 때문에 괜히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응원하는 거 아닌가요? 응원하게 되면 아이,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정당당하게 어. 실력으로. 이모부 닮았어요. 그럴 것 같네요. 저도 왠지 이모부. 친근하다는 건도리 의미로. 닮았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 턱 깨고 계신 게 정말 카임. 턱살이 가려져서 이게 내리면 턱살이 여기까지 딸려. 그래서 턱살 때문에. 네. NCS 공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사람이면 비타민이랑 비문학, 민경 수준으로 계속 감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계속 감 유지하시는데 여러분들 문제, 예를 들어 의사소통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피셋 민경이나 피셋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EBSI에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맞아, 문제는 기출 많죠. 문제들, 비문학 독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추력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비문학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라도 천천히 해주시고요. 눈썹 멋있어요. 지마켓으로 가자. 네,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고. 커피가 안 왔대요. 자, 코세원님 커피가 안 왔다는데? 커피는 지금 업체가 쉬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바로 쏴드리지는 못하고. 바로 주시는 게 아닌가요? 네네네. 아까 목마르다고 해서 제가 드린 분은 목 계속 말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목마른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파본 검사 때 풀어야 하나요? 사실은 풀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파본 검사 때 뭐 하시는지는 당연히 내가 혹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의사소통하고 비슷한지, 내가 뭐부터 풀지를 대략적으로 감만 잡는 거고요. 실제로 풀 수는 없죠. 문제 푸는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실력 활용될까요? 최대한 하십시오. 많이 나오네요. 코피 주세요. 코피 줬대요. 저희 이제 남은 게 치킨. 네, 치킨 한 분에게 쏠 거고. 그래요. 또 오늘 저희 이걸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패스 3개월 건 쏠 건데, 제가 프리패스 3개월은 저 혼자 써도 되니까 이제 치킨을 쏴주시면 됩니다. 치킨 그냥 진짜 이렇게 쏘는 건가요? 퀴즈를 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요? 네. 퀴즈.
주시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오늘 시험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네. 저희 빠꼬미 강의에 관련된 거라든지 NCS 강의 이런. 자, 퀴즈입니다. 오호! 치킨 퀴즈죠. 네, 치킨 네. 퀴즈입니다. 선착순 한 분에게 퀴즈를 드릴 테니까. 채팅창 기준으로 정답을 얘기하신 분 한 분께 치킨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와 그리고 아까 통화했던 각시탈이라고 둘이서 그 빠꼬미 인적성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네. 빠꼬미 인적성에서 네. 두 사람의 네. 나이 차는 몇 살일까요? 자, 여러분 치킨 퀴즈. 빠꼬미 인적성에서 각시탈 쌤과 서강사 쌤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몇일까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쵸. 3살 나왔고요. 3살 나왔고요. 각시탈은 2살, 4살, 2살, 6살, 네. 3살, 5살. 정답 하나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나요? 네, 네, 정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생각보다 어렵군요. 네, 근데 되게 빨리 올라가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지 몰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치킨에 이렇게 난 계신지도 몰랐는데 저 약간 언어 추리할 때 다 어디 이거- 가셨었어요? 네, 미호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네, 선생님, 일단은 정답은 정답은 1살 차이입니다. 1살 차이군요. 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은 요 분입니다. 아, 이거 네, 그분이시군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7살 차이도 있네요. 네, 좋습니다. 요거를 맞춰주신 네, 썸님, 썸? 네, 뭐가 아이디가 지저분한데 짐썸. JJJM 썸님 한 살 네. 차이 축하드립니다. 네, 1살 차이가 축하할 건 아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네. 정답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누가 형님인가? 형님인가요? 그거는 이제 각시탈이 직접 나오면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려주세요. 네네. 오빠 살살은 오빠 살살 이런 거에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고 재밌네요. 오빠 살살 궁합을 외봐. 궁합을 왜 봐요? 한 살 차이면 뭐 네. 궁합도 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남은 것은 푸페 3개월권인데 그거는 제가 따로 쏘도록 여기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랑 관계없이. 네네네.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일단은 뭐 시험 끝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얘기 위주로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실험소리도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계속 자주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의견도 듣고 또 더 다음에는 이제 했으니까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더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좀 집중해서 준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진행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들, 네, 수복 왜 안 주냐고 하는데 드릴 겁니다. 네, 아마. 네 드립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라이온도 수고. 네, 수고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일어나서 가면 되나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네, 맞아요. 이상한데? 네. 마무리가 뭐 나가려면 일로 가야 돼요. 아니, 절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네네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핸드폰 가져가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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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제가 다시 온 이유는 푸페를 써야 돼서 온 거고요. 푸페 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페 퀴즈는 푸페 퀴즈는 진짜 하반기에 여러분 진짜 3개월에 빡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푸페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지금 쌤 얼굴이 너무 크게 이건 선생님이 보시지 않기를.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와보신 분 모두 하반기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푸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받으셨죠? 요거 물에 있는 내용 중에서 퀴즈를 낼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요거 물에 보면 치킨이 있고요. 오늘 시험 채점하면 1,000원 치킨 쏜다이 있고요. 코레일 합격이 궁금하다면 공기업 단기가 있고 요 네모창 초록색 창 밑에 해시태그로 4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해시태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빠밤! 혹시 모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못 받으셨던 분들. 보이나? 바로 이것! 바로 이것! 바로 이것! 바로 이것! 코레일 합격이 궁금하다면 공기업 단기, 코레일 후기, 코레일 경쟁률, 코레일 채용, 코레일 정답 나왔다. 정답 나왔다.
자, 푸페 3개월권의 주인공은 빠밤 이런 옛날식의 음악. 우와, 전 못 받았어요. 미안해요. 못 받았어요. 미안해요. 저 받음. 뭐였지 근데 정답이? 코레일 정답. 정답은 코레일 정답. 정답은 코레일 정답. 맞춰주신 분은 누구. 짠! 뉴리 313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요거 단기 아이디 맞으신가요? 단기 아이디 알려주시면 저희가 푸페 3개월권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받으시고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빠꼬미 NCS 강의와 우리 곧 있으면은 코레일에 이어서 한전 건보 요거 교재 활용해서 강의도 찍을 거니까 그거 활용해서 하반기에 열심히 합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대 물 못 받았어요. 이런 저런 다음에는 꼭 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저희 진짜 요거 한 달, 두 달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기업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막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만 합격 컷이나 이런 거를 예측하고 했는데 하반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요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가 문제를 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원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은 하반기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 서비스를 준비했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의견 같은 거 모아서 보내주시면 저희 다음 서비스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교재는 지금 나왔고요. 건보 교재는 곧 있으면 나올 예정입니다. 한전과 건보 모두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죠. 저도 가고 싶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공기업 단기 더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교장 선생님처럼 말 너무 길게 하지만 이제 저희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정답 입력하시고 꼭 치킨 다들 받아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